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소 날씨가 쌀쌀한데 시험 치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해설 강의에 앞서서 과거 종전의 시험은 주로 민법이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학개론이 쉬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요. 최근 시험은 패턴이 이제 뒤바뀌고 있어요. 올해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웠고요.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시험에서 학개론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계산 문제 때문이죠. 계산 문제가 작년 시험은 10문제가 나왔고요. 올해 시험도 9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대로 계속 8문제, 9문제, 10문제가 나온다면 앞으로는 학교론에서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A형이에요, A형.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가 평이하죠. 부동산 특성을 묻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요.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두 번째, 공급 조절이 곤란하면 바로 부정성이죠.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토지에 관련 용어를 묻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습니다. 먼저, 자, 기업번은 택지는 주택, 상가, 공자로 용도되나. 주상공 하면 택지가 맞죠?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니은번요. 획지는 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획지는요. 자 인위적 자연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가격 순위 비슷한 토지니까 설명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번은요. 자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죠. 표준지가 되겠고요. 리얼번은요. 이행지가 아니고 후보지의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기역번 해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번요. 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그럼 정답 5번이죠.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가 있다고 봐야 되죠. 독립물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건물이나 또는 명인반복을 갖춘 20개 집단이 있잖아요. 정답 5번 틀렸고요.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묻습니다. 자, 긍정적 요인하게 되면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자, 인허가 시에 용적률은 증가되는 만큼 유리하죠.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가 자, 불리한 요인, 부정적인 요인이니까 정답 한 개만 맞죠? 정답 1번입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민간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업무를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에서는요. 1번 있죠. 임차인의 대출 알선, 대출과는 무관하겠죠. 바로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6번요. 부동산 개발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자, 괄호 2개를 묻죠. 그러면 기업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에 따른 수수료 받는 방식은 자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개발을 맡겼으니까 사업 위탁행위죠. 사업 위탁행위 되겠고요. 니은번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토지 신탁 방식이죠. 따라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기업번은 사업 위탁 방식, 니은번은요 신탁 개발 방식입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네요. 거미집 이론과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를 묻습니다. 거미집 이론에 대한 계산 문제는 제가 정규 시간에 7월, 8월 보충 자료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미집은 기울기를 묻는 기울기만 구하면 충분히 답이 나오겠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자, 수요 함수가 100-P가 돼요.
다음에 공급함수가 EQS 이꼴 마이너스 10 플러스 P가 되고요. 자, A 상품입니다. 다음 B를 볼까요? B는요, 수염수가 QD 이꼴 500 마이너스 2P가 되고요. 다음에 공급함수는 3QS 이꼴 마이너스 20 플러스 6P가 됩니다. 자, 여기서 거미지명의 형태를 묻습니다. 자, 이어서 자, A와 B는 각각의 원 형태를 물으면서 아울러 A 부동산과 B 부동산 상품 관계를 묻죠. 이 관계는요, 문제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상품의 수요가 4% 하락했죠. 그래서 A 가격이 오르니까 B 수요가 감소했어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면 아시겠죠? 보완제. 따라서 반비례 관계는 보완제를 의미하고요. 이제 거미집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자, 이 함수를 통해서 우선 기울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항상 기울기는요, 함수에서 P를 정리하죠. 자, P를 정리하는 P를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앞으로 뽑아볼까요? 넘어가면 다시 넘어와요. 마이너스 QD가 되고요. 다시 P를 정리합니다. 10이 넘어가죠. 그러면 플러스 10이 되고요. 다음에 EQS가 돼요. 이렇게 P로 정리하니까, 자, 함수 앞에는 숫자 있죠. 1이 되겠죠. 2가 돼요. 항상 기울기는 절대값이니까 부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 기울기, 수기가 1이 되고요. 다음에 공급 기울기, 공기가 2가 돼요. 따라서 수기보다 공기가 크잖아요. 자, 공기가 크면 무슨 형? 바로 수렴형입니다. 다음에 B부동산입니다. P를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P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50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QD가 돼요. 자, P로 정리하려면요, 다시 2를 넘겨주죠. 곱하기 2는 넘어가면 각각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럼 P로 정리하면, 자,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돼요. 다음에 P를 정리합니다. 넘어가죠. 20이 돼요. 플러스 3QS입니다. 다시 P를 정리하면요, 6을 넘겨주죠. 넘겨주면 나누기 6 해주면 되겠네요. 6분의 3이죠. 즉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앞에 것이 모두가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죠. 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요, 2분의 1, 2분의 1 같은 기울기죠. 기울기가 똑같으면 무슨 형이 되죠? 바로 순환형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A와 B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니까 보완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8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죠. 그러면 1번 보게 되면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입니다. 볼까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럼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 보시면 이렇게 쓸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수요량은 고정이 된다. 전혀 맞지가 않죠.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가격이 내린다면요. 수요량은 달라지겠죠. 따라서 수요량은 고정된다가 아니고 수요량은 달라지겠죠. 따라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은 달라집니다. 틀린 답 1번이고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질문 4번 볼까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잖아요. 상승하죠.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가격은 상승한다 나옵니다. 가운데 문장 볼까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아니고 덜 상승하죠. 그래서 비비빅 기억나시죠? 비비빅 하게 되면 결국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상승하고요. 반대로 탄력적이면 적게 덜 상승하죠. 따라서 더 크게 상승 틀렸고 탄력적이면 덜 상승합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10번 계산 문제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제가 원래 충분히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 돼요.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0.5다. 이렇게 탄력성을 2개 묻게 되면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분수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별도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반비례 법칙이 되고요. 이어서 소득 탄력성이 0.5면 0보다 크니까 무슨 제? 정상제가 돼요. 정상제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아울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면 증가하죠. 화살표 먼저 만들어주고요. 이제 문제 봅니다. 오피스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하여 전체 수량은 1% 감소했대요. 전체 수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 변화율 묻습니다. 볼까요? 가격이 5% 상승했죠. 이때 전체 수요가 1% 감소했대요. 1% 감소했다면 여기서 소득 변화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묻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분수식을 완성합니다. 가격이 5% 상승했어요. 5% 상승하면 탄력성 값이 0.6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의 0.6은요.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3은 감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전체 값이 1% 감소가 되었어요. 전체가 1% 감소가 되려면 얘는요.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합해서 전체가 마이너스 1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소득표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이 0.5면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가 돼야 됩니다. 4가 되면 4분의 2니까 0.5가 되잖아요. 따라서 정답 소득은요. 소득 변화 4% 증가입니다. 정답 4번이죠. 4%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은 그럼 3번 볼까요? 대체제. 대체제는요.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 아시죠? 따라서 대체제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정가니까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맞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2번입니다. 자, 12번 지대이론 묻습니다. 옳은 것은 묻네요. 자, 정답 3번이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즉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하면 절대지대에 맞는 말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요. 자, 도시 공간 구조론 묻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 유사한 활동은 집적 이익을 발생하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활동은 상호 분리가 되고, 또 네 번째 보시면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했죠. 그럼 당연히 다핵심 이론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4번 계산 문제네요. 자, 계산 문제 정보 가치를 묻습니다. 정보 가치. 자, 정보 가치도 제가 원래 강의하면서 항상 A급으로 분류했고요. 그러면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14번 문제 특징은요. 1년 후가 아니라 2년 후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계산 특강절에도 2년 뒤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고 그런 문제가 실렸잖아요. 예.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정보 가치입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요. 공식부터 먼저 떠올리자. 자, 정보 가치는요. 첫 번째, 현재 가치 먼저 구하고요. 두 번째, 정보 가치 구하죠. 그러면 현재 가치는 형가화시키자.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로 이걸로 형가화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정보 가치는요. 확실 빼기 불확실 아시죠? 확실 빼기 불확실입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합 쇼핑몰 개발 예정지 인근에 A 토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년 후에. 자, 개발될 가능성 50%죠. 개발될 확률 50%, 개발 안 될 확률 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떤 토지가 복합 쇼핑몰로 개발되는데 얼마죠? 2년 후가 돼요. 2년 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년 후에 개발되면요. A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입니다. 자, 개발되면 땅값이 얼마가 되겠죠? 6억 500입니다. 개발되지 않으면요. 3억 250만입니다. 자, 확률은 이제 반반이죠. 곱하기 50%. 곱하기 50%예요. 네 번째 항목 보시면 자, 이때 할인율은 연 10%입니다. 0.1이죠. 자, 그러면 이만큼 자료를 현재 가치 현가화시키죠.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몇 프로? 10%, 0.1이 되고요. 얘가 몇 년? 2년. 그러면 1.1에 2성분의 1이 되고요. 정리하면 1.21분의 1이 됩니다. 이대로 현가화 시켜주면 돼요. 자, 현가화 시키니까 전자는요 2억 5천만 원 나와요. 다음 후자는 1억
2,500이 나옵니다. 자, 합치니까 얼마가 되죠? 3억 7,500이죠. 따라서 현재 가치는 3억 7,500이 나왔고, 자,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죠. 확률이 반반이니까 불확실할 때 가치가 얼마예요? 3억 7,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할 때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확실하라는 것은 쇼핑몰이 100% 확실히 들었었는데요. 100% 확실히 들었으면 확률을 바꿔주면 되죠. 얘가 100%가 되고요. 얘는 제로가 돼요. 그럼 이때 금액은요, 5억이 나오고요. 얘는요, 제로가 돼요. 합하니까 얼마? 5억입니다. 따라서 확실할 때 가치가 5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확실 빼기 불확실하게 되면 정보 가치가 얼마 나옵니까? 1억 1,250만 원입니다. 2,500입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자, 정답 5번이죠. 1억 2,500입니다. 이어서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상권연인이죠.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레일리는 자, 두 중심지 사이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하죠.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답 1번 틀렸습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를 얻을 수 있다. 틀렸죠. 강성 효율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정답 3번이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또 주기와 진폭으로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아니죠. 불규칙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순환합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18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요. 자, 그러면요. 기업번 실거래가 신고제, 디귿번 분양가 상한제 현재 실시가 되고 있죠. 정답 기업번, 디귿번 2번 되고요. 나머지 택지 소유 상한제나 리얼번, 토지 초과 이득세, 줄여서 토초세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 두 가지는 2000년대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죠. 그때 토지 공개념이 아주 강하게 시행되고 있을 때 그 당시 법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정답 2번이죠. 19번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암기가 되었죠. 불공정 외모라고 암기했죠. 따라서 자, 불안전 시장, 공공재, 다음에 자,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정답 5번 틀렸죠. 재화의 동질성. 재화의 동질성은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문제 20번요. 자, 부동산 조세 중에서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속하는 것은 묻습니다. 이걸 모두 갖춘 것은 정답 3번이죠. 종부세, 즉 종합부동세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1번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틀렸죠. 자,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안 들어갔죠. 시군 구조.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는 국장,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군 구청장이죠. 정답 4번 틀렸습니다. 22번요. 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정답 5번이죠. 공공임대주택은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 아니죠. 자체 자금이 아니라 외부 재원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답 5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무위험률의 하락은 그것만큼 요구수를 상승시킨다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하락하는 만큼 요구수를 상승해내고 하락을 가져오죠. 하락입니다. 3번 틀렸고요. 24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지분 수익률 묻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항상 A급이다 늘 강조했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묻죠. 자, 지분 수익률인데요. 기억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니은번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지분수를 각각 묻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계산 문제는요. 공식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암기해 있잖아요. 지분 수익률입니다. 분모가 지분 토작이고요. 자,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죠. 그리고 플러스 가격 상승이 됩니다. 바로 문제 분석합니다. 박스 볼게요. 자, 부동산 가격 10억입니다. 내려가세요. 순소득이 연 3천만 원이죠. 이어서 가격 상승이 2%입니다. 그러면 10억이 2%면 2천만 원이죠. 이어서 연이자가 4%입니다. 연이자가 4%죠. 두 개를 묻잖아요. 첫 번째 기업번입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하면 전부가 내 돈이죠. 지분 10억입니다. 타인 자본을 쓰니까 저당은 제로가 돼요. 그럼 이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 자본이 50%입니다. 반반이죠. 지분이 50%니까 5억이 되고요. 다음에 저당이 50% 5억입니다. 그럼 이때 이자가 4%니까요. 여기서 연이자가 곱하기 4%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입니다. 이제 각각 경우에 공식을 완성합니다. 분모가 지분 토작입니다. 얼마죠? 10억. 지분 토자가 얼마가 돼요? 5억입니다. 다음에 순수익 있죠. 얼마? 3천만 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순수익은 3천만 원 되고요. 다음에 이자 비용 빼죠. 이자 비용. 그럼 이자는 없잖아요. 얘는 이자가 얼마?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더하자. 가격 상승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자, 공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분모가 10억이고 5천만 원이죠. 그러면 5%가 나와요. 다음에 분모가 5억이죠. 얘는 똔똔 돼버리고요. 얼마? 3천만 원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6% 나오죠. 각각 5%와 6%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요. 25번은요. 자, 현금 수지 분석을 묻죠. 현금 수지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요. 현금 수지. 흐름 잘 아시겠지만 먼저 볼까요? 먼저 가능조수득이었어요.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해요. 여기까지가 유효조수득. 다음에 영업 경비를 공제하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부채, 서비스 공제하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다음에 지분 복귀입니다. 예상 매도 가격이었어요. 매도 경비를 공제하죠. 그러면 순매도 가격입니다. 빚값자 미상한 저당 잔금입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예요. 마지막으로 자본 이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가 됩니다. 이 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25번은요. 자, 두 가지를 묻죠. 가는요. 순영업 소득. 납은요. 세전 지분 복귀 항목을 묻습니다. 그럼 보기 박스 볼게요. 자, 박스 보시면 기억번 기타 소득이 있죠. 여기 들어가죠. 기타 소득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항목가 바로 세전 지분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묻잖아요. 순영업 소득과 세전 지분 복귀입니다. 기억번은 기타 소득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미연번 재산세. 자, 미연번 재산세는요. 경비 항목이죠. 따라서 순영업 소득 관련 항목은 바로 기타 소득과 재산세가 되고요. 이어서 세전 지분법 기획은 니은번복에 대한 매도비용이 있죠. 매도비용, 매도경비. 그래서 얘가 니은번이 되고요. 다음에 리얼번 미상한 저당 자금이 있죠.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 2번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이어서 26번요. 화폐 시간 가치로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은. 자, 5번 보겠습니다.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 가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림으로 본다면 현재 5억짜리가요. 매년 5%씩 상승한다면 5년 뒤 얼마가 될 것이냐. 정답 일시불의 미래 가치. 정답 5번입니다. 27번요. 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바로 항목을 묻습니다. 보기 지문 보게 되면 자, 부채가 증감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바로 금융적 위험이죠. 정답 5번요. 금융적 위험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28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세 가지 공식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급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계산 문제가 되고 가능한 이런 문제는요. 풀려면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건너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자, 순소득 성수와 채무 불이익률과 세후 현금 흐름 성수를 모두 묻습니다. 자, 세 가지를 묻죠. 세 가지.
공식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순소득 성수 공식입니다. 자, 공식 암기가 떨리면요. 얘는 바로 총투자액 나누기 순소득입니다. 따라서 총투자액 나누기 그대로 순소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채무 불이익률은요. 자, 영부유 공식 암기했죠. 영부유가 돼요. 영부유하게 되면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서비스 그리고 유효조소득입니다. 세 번째요. 세후 현금 흐름 승소가 돼요. 얘는 분자가 지분 투자액 나누기죠. 지분 투자액 그대로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공식 돌리고요. 이제 보기 박스 분석합니다. 자, 총 투자액 15억, 지분 투자액 4억입니다. 총 투자액 15억, 지분 투자액이 4억입니다. 물론 빼게 되면요. 나머지가 저당이죠. 저당은 11억이 되겠네요. 이어서 자, 유효 총 소득 성수가 6이 납니다. 얘가 6이 나왔어요. 영업경비율이 40%죠. 경비율이 유의 40%가 되고. 이어서 자, 부채 서비스액이 6천만 원. 다음에 소득세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현금 수지 금액을 일일이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금액 구해볼까요? 여기 있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유효 조소득 성수가 6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요, 성수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총투자액입니다. 나누기 유효 조소득입니다. 유효 조소득입니다. 그럼 총 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성수가 6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얘를 알 수가 있죠. 얘가 얼마 걸릴까요?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유효 조소득 2억 5천입니다. 경비가 40%죠. 곱하기 0.4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억이 나와요. 빼니까 손영업소득이 얼마 나옵니까? 1억 5천이 되고요. 1억 5천에서 6천 빼게 되면 세전이 9천만 원 나오죠. 다시 소득세 1,000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8천만 원 나옵니다. 이제 공식 대입합니다. 자, 먼저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액이 얼마? 총 15억이죠. 순영업 소득이 얼마? 1억 5천입니다.
얼마가 나와요? 10.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요, 0 보유가 되고요. 영업 경비가 얼마예요? 경비가 1억.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6천이죠. 유효 조소득이 얼마? 2억 5천입니다. 그럼 분모가 2억 5천만 분의 1억 6천이죠.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64%가 나와요. 이어서 세후 성수는요,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죠. 얼마가 돼요? 4억이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8천만 원이죠. 그러면 바로 4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시간이 좀 다소 풀기는 어려운 상권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투자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기억번,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취수법은 할인 기법에 속한다. 맞죠? 5가 되고요. 니은번요. 순현가가 0이 되면 수익성취는 1이 된다. 맞는 말이죠? 5가 되고요. 디귿번,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이죠. 틀렸고요. 순현가법은 시장 이율이 아니고 할인율은 바로 요구 수익률이죠. 틀렸습니다. 리얼번요.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죠? 옵니다. 미연번요.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한다. 아니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실현 수익률 틀렸고 요구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번과 니은번과 리얼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기억번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점점점 감소한다. 맞죠? O입니다. 니은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은 점점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틀렸고요. 디귿번, 점정 상환 방식은 미래 소득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5가 됩니다. 리얼번요. 자, 대출 기간 만기까지 총 이자 수익 큰 순서는요. 자, 요거 아시죠? 이자 큰 순서. 자, 요 그림이었어요.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 가로축은 융자 기간이고요.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다.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얘는요, 원금 균등 상환이 되고요. 얘는요,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와 후기는요, 원리금 크기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가 1등, 2등, 3등이 되고요. 요 순서가 바로 이자가 큰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자가 큰 순서는 바로 1등 최정식, 2등 원리금, 가장 작은 것 5등이등 이런 순서니까 부동호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번과 디귿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이어서 31번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묻습니다. 리츠. 틀린 것은. 그러면 자, 늘 연습했죠. 답은 쉽게 나와요. 정답 5번이죠. 리츠는 현물 출자 설립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가능하다 틀렸고 현물 출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정답 5번 틀렸습니다. 32번요. 자, PF를 묻습니다. PF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죠.
자, 정답 5번이죠.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요, 법인세법 제52조에 바로 2조가 있어요. 52조 1을 보게 되면요, 주로 90% 이상을 배당을 하게 되면요, 배당 금액만큼은 감면받죠. 소득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정답 4번이 맞습니다. 33번요. 지분금융에 속하는 것 묻습니다. 지분금융은요, 목적이 배당이죠. 배당이 목적이면요, 정답 3번이죠. 바로 리츠,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정답 3번이 지분금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계산 문제네요. 조금 까다로워요. 34번은요, 4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2회차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납부할 이자 두 개를 묻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역시 공식부터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조건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죠. 먼저 원리금 균등 상환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자 구하죠. 그러면 여기서 양자를 빼게 되면 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1년차를 묻지 않고요. 1년차를 묻지 않고 2년차, 2회차, 3년차, 3회차. 그래서 2회차는요, 원금을 묻고 3회차는 이자를 물어요. 2회차는요, 원금을 묻고 3회차는요, 이자를 묻고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대출금, 저당 원금이죠.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이자 지급분은요, 저당 원금이 아니고 저당 잔금이죠. 곱하기 이자입니다. 자, 이 흐름을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 볼까요? 두 번째 줄, 4억 원을 대출 받았죠. 대출금은 4억입니다. 보기 박스 보게 되면요, 대출 금리가 6%입니다. 이자가 6%가 되고요. 세 번째, 저당 상수가 0.087이죠. 0.087이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죠. 이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1회차는요, 대출금 4억 곱하기 0.087입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얼마 나오느냐? 자, 34800입니다. 3,480만 원 나와요. 원리금 균등 사니까 똑같이 원리금 균등 해서 얘도 34800 똑같습니다. 이자요. 첫 해니까 첫 해는 갚은 게 없으니까 저당 잔금은요, 얘랑 얘가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이자 제곱분은요, 그대로 4억 곱하기 6%입니다. 2,400만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에서 이자 빼게 되면요, 첫 해 원금은 얼마가 될까요? 1,080만 원이죠.
그럼 이제 2회차 이자는요. 총 저당이 4억인데 원금을 이만큼 갚았잖아요. 갚았다면 요거 원금 이만큼을 빼게 되면 바로 저당 잔금이 나와요. 따라서 4억에서 자, 얼마를 빼죠? 갚은 원금. 자, 그러니까 4억에서요. 요걸 빼면 돼요. 빼면 잔금입니다. 그럼 잔금이 3억 8,200입니까? 3억 8,200. 3억 8,920만 원입니까? 얼마가 되죠? 3억 8,920만 원이요. 여기다가 얘가 저랑 잔금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자율 6% 곱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자 지급번은요. 이자가 얼마 나오느냐? 이자가 23352가 나오네요. 따라서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원금이 나옵니다. 저당 원금이 11448입니다. 그래서 저당 원금이 이렇게 나왔고요. 원금 나왔고. 다음에 3회차는요. 3회차는 다시 저당 원금 4억에다가 다시 자, 요걸 전부 다 빼는 겁니다. 빼게 되면 저당 잔금이 나요. 저당 잔금이 37775가 나요. 여기다가 이자율 6%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자 지급분입니다. 이자가 얼마 나오죠? 22655 665 120입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분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복잡했죠. 2회차 원금 이렇게 나왔고 3회차 이자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자,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은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5번 볼게요. 자, 인근지역이란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맞습니다.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연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 지역이다. 틀렸죠? 개별 요인이 아니고 지역 요인이죠. 그래서 개별 요인 틀렸고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자 36번 계산 문제죠. 또 39번도 원가법 계산 문제, 40번은요 거래사례법 계산 문제가 돼요. 제가 늘 수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는데 올해도 그럴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만 염려했는데 그대로 평가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여지없이 3문제가 나와버렸네요. 조금은 부담이 됐을 거예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인 비교치는 묻습니다. 개별인 비교치. 단, 괄호를 보시면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비교치는요. 대상, 사례, 분자, 분모 비교하는 거 아시겠죠? 대사 비교합니다. 대상, 사례, 자, 분자, 분모 비교합니다. 바로 박스 볼게요. 첫 번째 항목. 가로의 폭과 구조는요, 대상이 5% 오셔야 돼요. 대상이 5% 오셔야 105가 되죠. 얘는 기준 100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유동성과 적합성에서 대상이 3% 열시하죠. 3% 열세면 103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 행정상 규제가 대상이 4% 우시하죠. 4% 우시하면 104가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05924죠. 그러면 네 번째 자리부터는 반올림 하라니까 반올림할 게 없죠. 없으니까 정답 1.059가 됩니다. 정답 4번이죠. 정답 4번. 37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묻습니다. 자, 얘도 충분히 암기해 됐을 거예요. 정일공개 기억나시죠? 정일공개. 따라서 기억번 정, 정보 제공, 니은번 1, 일반적 거래지표 해서 기억번과 니은번이 표준지의 효력이 됩니다. 정답 1번이죠. 정답 1번. 38번 볼까요? 감정평가 규칙상, 자, 괄호 내용을 묻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원가 방식은 바로 기억번은요, 삼면성에서 비용성이죠. 비용성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에서 괄호는요,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다음 세 번째는요, 수익하는 법과 수익분석법이면 수익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비용성. 두 번째는 공시지가 기준법. 디귿번은 수익 방식입니다. 정답 4번 되겠고요. 문제 39번입니다.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때 감가 수정 방법은 박스 보시면 정액법이죠. 자, 정액법 공식 아시죠? 복선가격 이꼴 그러면 C는 제재달 원가가 되고요. R은요, 내원서 말로시 장가을이 되고요. 다음에 서몰 N은 경관연소가 되고요. 라저는요, 전내용연소가 돼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항상 제도원가는 신축 시점에서 긴 시점으로 고치는 요 과정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박스 봅니다. 자, 신축 시 사용 승인 시점은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긴 시점은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8년 9월 20일이다. 얼마 지났죠? 2년. 따라서 경관 요소가 2년입니다. 2년 지났고요. 자, 이때 승인 시점에서 공사비가 3억입니다. 그러면 2년 전 재론가는 3억이잖아요. 이것을 긴 시점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공사비 상승률은 매년마다 5%씩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할 수 있죠. 1 플러스 R에 N성을 쓰게 됩니다. 몇 프로 상승했죠? 5%입니다. 0.05가 되고요. 5%씩이니까. 몇 년 뒤? 2년 뒤. 그래서 1.05의 2성이 돼요.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기술점에서의 재단가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330750이죠. 재론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경제적 내연소가 50년, 얘가 50년 나왔고요. 다음에 잔존 가치는 없다고 했죠. 얘가 없잖아요. 제로가 돼요. 뒤에 보면 되겠네요. 재론가가 330, 750, 000, 1 마이너스 얘가 제로잖아요.
몇 번의 몇? 50번의 2가 됩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317520이 나오죠. 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번요.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거래사례법으로 비준가액 묻고 있습니다. 자, 공식 아시죠? 공식부터 봅니다. 사례가격 곱하기 사시지계면 아시죠? 그러면 비준가격이 납니다. 자, 보기 박스 보시면서 여기 맞는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 대상 토지가 면적이 얼마죠? 120제곱미터죠. 면적 나왔습니다. 자, 대사 비교합니다. 대상은 면적이 얼마? 120이래요. 진시점은 2018년 9월 1일이 되고요. 세 번째, 거래사역 내역을 보게 되면요. 자, 면적이 얼마 나왔죠? 토지가 100이죠. 사례 면적은 얼마? 100이 됩니다. 다음에 사례 내역에서 세 번째 항목 보시면 거래 사례 가격은 3억이죠. 사례 가격은 3억에 매매되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요. 집가 변동률이 사례 시점에서 긴 시점까지는 얼마가 상승했죠? 4%가 상승했대요. 4% 상승. 얘는요. 대상 사례 비교하면 얘가 100일 때 4% 오르면 104가 된다. 이렇게 도 되고요. 아니면 4% 올랐다. 1 플러스 4%니까 0.04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둘 다 무방합니다. 다음에 징유는요. 대상 토지는 사례 인근지에 속하니까 뭐 이것은 같은 요인이죠. 넘어가면 되고요. 개별요인이 대상 토지는 사례보다 5% 열시하죠. 개별요인이 대상이 5% 열시합니다. 사례가 100이라면 5% 열시하니까 95가 돼요. 그럼 이제 3억 곱하기 대사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355680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요. 자, 이상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험도 작년과 못지않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레벨도 비슷하게 학교는 조금은 까다로웠고요. 민법은 상대로 조금은 낮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